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그 외국이나 뭐 국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어플라이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빨리 넘어갈게요. 신뢰라는 부분. 예, 그쵸?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지금, 미스 스칼렛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신뢰를 만들어야죠. 신뢰를 만들어야지, 미스 스칼렛도 아이덴티티 작업해요? 오케이. 일단 신뢰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브랜드는 차이와의 싸움. 여러분, 브랜드를 재활성화하거나 브랜드가 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차이가 없어져서, 뭐예요? 제너럴한, 여러분, 여러분,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차이가 없는 과목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양 과목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예. 그 교양 과목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몇 개 중에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예. 필수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되는 거죠. 즉, 차이가, 아마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는 뭐라고도 해석이 되냐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 하면 어때요? 좀 딱딱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죠. 또요, 하버드 스쿨 나왔어. 그러면요. 똑똑할 거라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고 똑똑해요? 다 똑똑하진 않다고요. 경상도 사나이라고 다 묵뚝뚝해요? 묵뚝뚝하지도 않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딱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 같이 일할 만하지. 이런 건 뭘까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걔가 무조건 다 잘하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스 스칼렛에 스칼렛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죠. 그렇잖아요. 비비안 리 이에 대한 스칼렛, 약간 강한 여자. 내일은 해가 뜰 거야. 18. 네? 그런 강인한 여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정관념. 스칼렛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기업 브랜드를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뭐에다 어플라이하면 성공하는지 아세요? 자기 개발, 자기 브랜드에다가 어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요새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게 많이 불자.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은 뭐예요? 브랜드보다 한참 아래 거예요. 한참 아랫 레벨이라고요. 왜요? 자기 개발은 끊임없이 개발해야만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죠. 만약 능력이 없게 되면요. 능력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개발해서 능력을 내가 어느 순간 공부하기 싫어. 해서 한 1년 동안 좀 놀았어. 그러면요. 그럼 퇴보되는 거죠. 그죠? 자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무슨 단계에 오르게 될까요? 자기 브랜드 단계에 오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항등식이 맺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대 교수님 이름값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진짜로 CI, BI 만들 때 종이 한 장당 얼마, 기름이래, 잉크 얼마, 시간 투자 얼마, 디렉터 몇 명 들어가고, 그거 산자부 기준 산정으로 돈 주고 이러면은 뭐예요? 헷갈리잖아. 그죠?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뭘로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홍대 교수님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럼 우리는 어때요 또?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보자. 그럼 그건 뭐예요? 홍대 교수님들이 다른 일반 기업 담당자들한테 심어놓은 뭐예요?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홍대 미대에 나오면 다 그림을 잘 그려요? 참고로 제 여동생은 홍대 미대 나왔거든요. 그림 대지기 못 그려요. 걔는 그림을 못 그리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해요. 걔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경희대 한박가를 가야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홍대 미대를 가야 돼. 이런 거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 이거 뭘까요? 고정관념을 사는 거예요. 고정관념. 내가 그런 브랜드가 없으니까 브랜드를 전이시키는 거죠. 그러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초반부터 다른
김대리, 이대리, 최대리와 나와의 차이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여러분, 자기 개발을 쭉 하다, 회사도 자기 개발을 하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뭐야? 그쵸? 회사 차원에서 자기 개발은 혁신이라고 말을 하죠. 혁신을 하고 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요? 브랜딩 회사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 회사. 그 브랜드에는 뭐가 들어오는데요? 고정관념이 들어오죠. 그 회사가 뭔 짓만 해도 이제 뭐예요? 혁신스러운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 브랜드의 개발의 본질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의미 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거. 브랜드를 CIBR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 라운드 이런 거 별 있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이거는 뭐 공중으로 성장을 의미하고 뭐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게 뭐죠? 이 의미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걸 느끼냐고요. 정말 이렇게 대한 풀무원에 이런 거 보고 정말 자연과 보전, 아마 이 모티브가 이런 걸 거예요. 예, 이런 걸 느끼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못 느껴요. 여러분 회사의 CIBI 보면, 여러분 CIBI 보면서 생각해요? 저거는 무슨 의미겠다. 저 칼라는 뭐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1초? 그쵸?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소비재 제품은 뭐가 CI일까요? 소비재 제품은. 그거 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잠깐만 주세요. 이거 자체가 다 드셨네. 이거 자체가 CI잖아요. 그쵸? 이래도 KFC인지 다 알잖아요. 그쵸? 네, 이게 자체가 CI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오래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어떠고, 뭐하고. 왜냐면 또, 처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한 사람들은 막 그런 걸 해요. 여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나이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과가 뭐라고 해요? 선악과. 들어보셨죠? 선악과하고, 그냥 선악과가 아니죠. 그냥 애플이 아니죠. 한 입 베어먹은 애플이죠. 왜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든 게 다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를 누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애플 로고를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는 빨주노초 이렇게 무지개색이 있었죠. 요새는요? 요새는 로고 어떻게 써요? 요새는 아바타로 쓴다고요. 아바타, 아이콘으로 쓴다고요. 아이콘. 그죠? 요새는요, CI의 개념도 뭘로 바뀌었냐면, 2D에서 지금은 아이콘, 아바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이나 야후 이런 데 보면은, 물론 이 브랜드니까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야후나 이런 데 보면은,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눈 쌓여 있죠. 추석 때 되면 뭐 있고요. 요새는, CIBI, 이런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콘 스타일로 계속 뭐예요? 아이콘은 어때요? 움직이는 거죠. 아바타도 움직이죠. 그런 계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의 소비자들이 뭐예요? 그런 세대들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아이보리 시절 때 그때 그런 꽉꽉 2D로 이렇게 문장 막는 거 있죠. 요거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스칼렛 같은 경우 할 때도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규칙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플라이를 많이 해야죠. 이 브랜드, 요새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도 쓰고 2D도 쓰고 뭣도 쓰고 막 이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실체보다는 어떻게 잘 지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죠. 자, 그래서 마치 사람과 같아서 현지치. 여러분, 왜 아바타로 바뀌고 왜 아이콘으로 바뀌는지 알겠죠? 로고가 점점. 현지치는요, 여러분, 요새 애플사 로고 보면은 그냥 약간 3D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먼 때 되면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죠? 애플 홈페이지에 가보면 애플 로고가 빨간색, 파란색 되게 많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스와치도 그러죠. 되게 그러니까, CI를 상징이 아니라 되게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용을. 그거 자체를. 여러분, 건강식품 나오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뭐지? 그, 광고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양제인데, 그 외국에 들어온 영양제죠? 젠투lum인가? 그거 이렇게, 걔네들 로고가 이렇게, 뭐, 운동을 하면 이렇게 싹 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네 모르세요? 본 거 같으세요? 젠투lum? 센트룸. 네, 그래, 나중에 이렇게 자기, 그거 뭐예요? 패키지에 이렇게 싹 박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 KB도 그러잖아요. KB 국민은행도 요새는요, CIBI PT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막 이렇게 뭐 1안입니다, 2안입니다 이렇게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 CIBI 회사에서 이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건 바보예요. 네. 왠지 아세요? 여기서는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CIBI나 이런 아날로그식 디자인이 이 파워포인트로 올라가면요, 싸구려가 돼요. 바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좋은 회사는 보드로 그냥 보여줘. 네. 왜? 손맛이 많이 느껴져야 가격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PT 안 하고 요새는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냐면 플래시로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비가 싹 날라오다가 그 변해서 뭐 SK. 그래가지고 그 모티브를 그냥 보여준다고요. 왜냐면 요새 BICI 그쪽 하는 담당자들도 생각 많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써먹잖아요. 뭐 신한은행 이번에 뭐 있어요? 이번에 한화 이런 거 다 박히면 그 CI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광고의 모티브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CIBI가 뭐예요? 상징이라기보단 커뮤니케이션 단위로 많이 느껴진다고요. 커뮤니케이션 단위로. 자, 그래서 결국 계획이라 하면 단순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자, 자산이란,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이미지란. 네. 아이덴티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 왜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이미지랑 이렇게 다르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면 자기는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걸.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정이 느껴져요. 예, 맨날 회사에서도 맨날 보니까. 근데 고객들은요,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 차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예. 여러분 저도 브랜드 회사에 다녔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빨리 못 받아들이면 일단 계속 보여줬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은근히 뭐예요?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좋아진다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끝나게 되면은 뭐냐? 어떤 거가 눈에 확 익어버려요. 그냥 익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KB하고 신한은행하고 그게 CI가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아마 신한은행이 먼저 했을 거예요. 신한은행은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국민은행의 KB는 랜도라는 회사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한은행 나오고 KB 나왔을 때 좀 아는 사람들은 괜찮다, 파격적이다. 이렇게 했고 좀 모르는 사람들은 신한은행 거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CI란 상징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상징.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라 이렇게 써야 이게 회사의 그 마크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KB는 어때요? 그냥 KB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누가 그 얘기하대? 저게 전화의 그 샵 버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죠? 지금 KB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죠. 옛날이나 많이 보였지. 자, 이렇게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까지 했었고,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 브랜드는 시그널이라는 부분. 우리가 여러분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뭐하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많은 의미와 여러 가지를 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얘기 했었고, 경험 창조에는 독창성, 일관성, 혁신성. 자, 그 다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도 뭐 이것도 얘기해봤고, 브랜드 통합 IBC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여러분 1번, 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라고 했어요? 사소함이요. 그렇죠. 사소함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라. 여러분 개인한테도 사소함이고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 빨대 같은 경우에도 있었잖아요. 빨대가 이만했는데 빨대를 크게 하니까 뭐예요? 매출이 오른다고요. 네. 아주 더 많이 먹히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네. 뭐 이런 것들 변화와 혁신보다는 일괄성 안에서 진화하는 부분. 자, 개세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브랜드 전략은 회사의 성장 전략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예. 자, 브랜드 확장은 라인 확장. 라인 확장은 수직적인 확장이라고 했죠. 자, 뭐 소나타 뭐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카테고리 확장은요. 뭐 아이보리가 샴푸 만들고 비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자, 그다음에 유사성과 시너지에 대한 얘기. 자, 브랜드 전략 모델에 있어서는 기업 브랜드. 기억나세요? 기업 브랜드? 기억나세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브랜드가 좀 잘 되고 외국에서는 개별 브랜드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죠. 기업 브랜드. 그 다음에 기업 브랜드가 기업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죠. 기업 브랜드로 가세요? 개별 브랜드인가? 기업 브랜드 쪽으로 하고 있죠. CI 자체는. CI 자체를. 네. 제품은요? 제품은 개별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극이 뭐예요? 개별 브랜드예요. 개별 브랜드. 개별 브랜드를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죠. 기업 브랜드는 관여도가 좀 높은 거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쓰겠죠. 개별 브랜드는 식품회사, 소비자, 소비자의 니즈가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들. 요 사이가 뭐예요? 요 사이가. 그렇죠. 패밀리 브랜드야. 요 하위가 많으면 뭐가 돼요? 이 하위가 많으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담당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그랬죠. 카테고리 매니저. CM이라고 하죠. CM. 요 브랜드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은 BM. 그렇죠. 이 BM 아래에 있는 사람은 ABM.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 왜 CM들이 또 많이 들어올까요? 요새는 우리가 했죠? 다브랜드를 많이 한다고요. 복수 브랜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은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확장하고 있고 브랜드 가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의 연봉도 뭐예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격이라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잠사고 뭐하고 하면 똑같잖아요. 뭐 6시간, 7시간. 누구는 몇 시간 일하고 연봉 1억 받고 누구는 그 배를 일해도 그거에 뭐 몇 분에 뭐 이거는 뭐예요? 속성이 아니라 브랜드 쪽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브랜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했었죠. 여러분 브랜드 아키텍처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수직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브랜드 아키텍처는 브랜드 아키텍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쉽다고 했죠.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뭐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병장 이렇게 나눌까요? 군 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죠. 하사관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도 그렇게 해요? 싸울 때도 뭐 일병은 여기서 싸우고 병장은 저기서 싸우고 상병은 여기서 싸우고 이렇게 안 하죠. 싸울 때는 또 뭘로 배치하죠? 재배치. 포병, 뭐예요? 무슨 뒤에 보병 아니면 또 뭐 있죠? 전투병, 특수부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아키텍처는 뭐의 개념이겠어요? 회사 내에 시너지와 일관성을 잡기 위해서 군대에서라는 상병, 소병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넣는 거야.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는 전략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전략의 개념. 그렇죠? 왜요? 어떤 놈이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 내 전쟁하는 놈이 보병이 많아요. 예, 애들이 보병으로 한 10,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도 보병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뭘 데리고 있으면 이겨요? 포병 같은 애들이 이기면 이기죠. 그러면 보병이 싸우기 전에 나는 어떤 전술을 하면 좋아요? 포병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죠. 그 전술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굴까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이 포병을 이용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병 대 보병으로 뭐 이렇게 이 싸움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는 전략 전술적인 얘기가 많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뭐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될까요? 시장 상황, 경쟁사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펩시가 젊음으로 들어왔을 때 코카콜라가 뉴 코크로 바꿨다라는 건 아키텍처를 건든 거죠. 그렇죠? 아키텍처를 건든 거죠. 그렇죠? 만약 얘가 자기네 브랜드에 떼어내서 펩시콜라를 죽이려고 개별 브랜드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번에 무슨 개념이에요?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키텍처의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예? 자, 그럼 오늘은 뭘 볼 거냐? 여러분 요새 요새가 아니라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텔 인사이드 얘네들, 그다음 리바이스, 그다음 니베아, 그다음 기타 구찌, 트루맘, 워시본 코스비, 펩시, 크리스탈 펩시, 제너럴 푸드사의 다 브랜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실무적으로 기획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획서 샘플을 몇 가지 좀 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브랜드 매니지먼트 제도, 그다음 브랜드 매니저가 하는 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상가 있는데 여러분 인텔이나 리바이스, 니베아 기타 등등 다 있으면 얘네들이 성공한 이유는 다 똑같아요. 보면 여러분 니베아 니베아, 리바이스, 인텔 이렇게 보면은요 80%는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유명한 브랜드들은 일단 전통이 있고요. 제품이 좋고요. 일관성 있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20%들이에요. 20%들. 20%를 잘하면 성공을 한 거고요. 20%를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인텔 인사이드.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는 68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무슨 회사일까요? 그렇죠.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죠. 처음에 이 회사는 기술 베이스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할까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자기를 키워나간다고요. 자, 근데 이 회사는 문제가 터졌어요. 한번. 왜 그러느냐? 자, 이거 경쟁사 AMD라는 회사가 얘네가 한동안 그 칩 이름을 386, 486, 8088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했다고요. 근데 AMD라는 회사가 어느 날 생뚱맞게 386을 만들겠다라고 시장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386은 얘네들의 프로세서의 이름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인텔사는 뭘 했을까요?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소송을 걸었는데 문제는 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회사도 386, 486, 586 만들 수 있다. 네. 그거는 식별력이 없다.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인텔은. 그렇죠? 이때부터 펜티움은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회사는. 네. 왜 그러느냐? 386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한테 여기는 인텔 386이고 이거 AMD 386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칩이 어떻고 뭐가 들어고 뭐만 알아요? 386은 똑같은 프로세스라고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누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486이라고 만들면요, 얘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기술적인 베이스가 별로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텔은 이 패소 사건으로 인해서 제품의 차별화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를 갖게 돼요. 보통 여러분 기업이 브랜드 전략을 다시 하거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유는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뭘까요? 여러분이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문제를 줘야 된다고요. 그 회사가 문제를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밖에서 설레발레를 쳐도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책 안으로 브랜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회사는 움직여요.
농심이나 이런 회사들이 BM 제도를 쓰는 이유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사예요. 대행사인 경우에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만들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회사는 다 망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기관들. 뭔가 뚜렷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안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동안의 푸시 전략을 풀 전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유통망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푸시한다고 하죠. 이렇게 밀어붙였던 전략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자, 즉 뭐냐? 이런 카피를 써서 내보내요. 오늘 컴퓨터를 사는 건 숫자 놀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외부에 i386, 386DX, 486이라고 써있는 것을 찾아 인텔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때 컴퓨터 인사이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을 안 했고 컴퓨터 인사이드라는 말을 했어요. 컴퓨터 안을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뭔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얘네는 성분 브랜드예요. 그쵸? 얘네들 자체로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기술력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자기네들의 폐소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PC에 인텔 프로세스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인텔의 로고를 넣는다. 즉, 모든 컴퓨터에다가 이런 노트북에다가 인텔이라는 마크를 붙여 넣는다라는 거예요. 인텔이 있는 제품과 인텔이 없는 제품으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EM 업체들이 공동 참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너네들 컴퓨터 광고하는데 30%에서 50% 정도의 광고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래요. 이때 반발을 누가 많이 샀을까요? 누구는 아주 나중에 참여를 해요. IBM이나 이런 대형 컴퓨터 회사들은 뭐예요? 이런 걸 참여 안 하죠. 왜요? 자기네 브랜드가 떨어질 거를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IBM 컴퓨터를 사는 거지 인텔 인사이드로 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네 브랜드가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을까요? 군소업체가 많이 참여했겠죠. 왜요? 제품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인텔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IBM이나 이랑 똑같이 취급을 당하겠죠. IBM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좋은 건 뭐예요? 인텔이다, 프로세스다. 그렇죠? 이런 식의 캠페인을 했다가 처음에 큰 메이저 업체들이 참여 안 하는 바람에 힘들었다가 나중에는 참여하게 돼요. 왜요?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 인텔 인사이드를, 그러니까 컴퓨터 인사이드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브랜드를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광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광고를 또 이런 식의 카피를 해요. Quick, do you know the first name in microprocessor? 빨리 말하세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가장 처음 회사는 누굴까요?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인텔 계속 인텔을 생각하게 만들어. 그 전까지는 인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386이니 프로세스 개별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부터 인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인텔. 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인텔이라는 브랜드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쭉 조사해 본 결과 두 가지 축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전, 하나는 기술. 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뭘 끌어내느냐? 컴퓨터 인사이드를 뭐예요? 아까 인텔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래서 인텔 인사이드라고 바꾸고 회오리 모양의 인텔 인사이드의 로고를 이 당시에 개발을 해요. 자, 인텔 인사이드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뭘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텔 인사이드에 참여하게 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뭘 만들까요? 얘네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컴퓨터 밖에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광고할 때는 끄집어볼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광고가 무슨 광고를 뜨느냐? 한 예를 들어서 인텔 광고가 딱 나오면 이게 엑스레이로 컴퓨터를 이렇게 쫙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텔 마크가 보이면 뭐야? 오케이. 아니면 불량. 이런 식의 광고를 계속하고 안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무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쓸까요? 사운드를 쓰는 거죠. 딩딩딩딩딩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이제 하는 거죠. 광고 프로모션의 그 파워 소스.
뭐 room for the future. 이 룸이 뭘까요? 자기네 인텔 프로세서 있는 룸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냐? 새로운 네이밍. 얘네들이 386을 만들고 486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에 DX, XX 붙는 건 이건 뭐예요? 라인 확장하는 거죠? 라인 확장. 그렇죠? 자, 386, 486, 아니 486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겠어요? 586이죠. 근데 586은 없죠. 왜 없을까? 왜 없앴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패소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자,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자기네들이 부품 넣은 거야. 자,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해요. 자, 이거 하나 보면은 좀 코믹하게 얘네들이 심슨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많이 깨지네요. 좀 사운드가 잘 안 들리시죠? 자, 이게 뭐냐? 자, 볼까요? 얘네들이 코믹하게 좀 한 거죠. 여러분, 심슨 아시죠? 예. 호모 심슨. 이 사람이 약간 뭐예요? 약간 좀 얼간이죠? 약간. 예? 얘 아들이 누구죠? 바트 심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근데 이 광고가 뭐냐? 호모 심슨을 잡아다가 뭐를 해요? 뇌수술을 하죠. 뇌수술을 해서 거기다가 뭘 박아줘요? 인텔 인사이드를 박아주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많이 어필을 한다고요. 자, 인텔 인사이드. 자, 뭐 이런 것도. 지금 두 사람이 나와 있으면 한 사람한테 뭐예요? 이렇게 인텔 인사이드라고요. 예. 이렇게 이건 성분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유명한 또 광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예? 특정하게 뭐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명들이 뭐야? 타고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즉 뭐냐?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의 외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야? 프로세서라는 거예요. 프로세서. 즉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CPU가 컴퓨터를 결정한다. 뭐 이런 전략은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핀에 있어서는 뭐 뚝딱이 어떤 부분이다. 이 기술력 하나가 뭐 좌우한다. 그럼 뭐야? 그게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 자, 뭐 이런 식으로 인텔 인사이드. 뭐 요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애플이 요새 쓰고 있는 아이콘식 로고죠. 자, 애플 컴퓨터가 하나 만들 때 결정적으로 최종에는 뭐냐? 인텔이 거기에 많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텔. 예, 인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를 해서 586 컴퓨터가 아니라 경쟁사 도용이 어렵고 트레이드 마크가 용이해야 되고 세대를 초월해서 효과적인 신기술을 의미해야 되고 인텔 네이밍과 조화를 이루는 네이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인텔리전시 뭐 그 다음에 라다리 펜티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마케팅하는 애들은 요거를 많이 추천했대요. 예. 근데 일단은 펜티움으로 결정이 났죠. 왜 펜티움이냐? 이 펜트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로 오라는 소리예요. 오. 이메일 리움이라는 건요. 그쵸. 약간의 그 컴퓨터 그런 느낌 많이 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컴퓨터 586을 의미하는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시리즈 이름이 아니라 펜티움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뭐예요? 펜티움 시리즈로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살 때 그냥 펜티움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그 아크텍처는 이런 식의 구성을 해요. 인텔이라는 거 안에다가 뭐야? 인텔 인사이드 안에다가 여러 식의 브랜드 플랫폼을 짜고요. 그 안에 또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들. 뭐야,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성분을 가지고 브랜드를 한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응용해서 하는 친구들이 또 많죠? 돌, 여러분, 바나나.
여러분 이런 바나나나 그 식품에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성분 브랜드예요.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옛날에 나일론 제품 만들 때 있죠. 라이크란가 뭔가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성분 브랜드예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오케이. 또 여러분 면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목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그게 그냥 제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브랜드화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없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겠죠. 자, 인텔 인사이드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좋은 브랜드란 소비자의 자각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즉 좋은 컴퓨터가 뭐냐? CPU가 빠른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 뭐야? 이제부터 컴퓨터를 살 때 그쪽으로 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소비자를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선전할 때 컴퓨터 외장이 뭐가 아니라 뭐 그런 것보다 결국은 뭐예요? CPU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브랜드의 가장 큰 속성 중 하나는 식별을 통한 차이의 강화예요. 차이의 강화. 여러분, 이렇게 인텔이 펜티움을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뭐예요? 일반 컴퓨터랑은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브랜드 전략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경쟁에서 더 구체화된다. 즉, 이것도 뭐예요? 브랜드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요새 브랜드의 개념에서 훨씬 더 많이 곽강을 받는 개념이 브랜드 포트폴리오예요. 브랜드 아키텍처는 한때, 여러분, 브랜드 아키텍처는 브랜드가 많이 많아지기 전에 내부 브랜드를 어떻게 위계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전략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뭐 이런 개념. 리바이스도 한번 보자. 여러분, 리바이스는 어떻게 뜬지 아시죠? 리바이스는 캘리포니아의 금 최강자들한테 옷을 주면서 떴죠. 그죠? 인텔하고 리바이스하고의 또 공통점이 뭐예요? 다들 브랜드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라고요. 얘네들은. 브랜드가 뭐야? 자연스럽게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리바이스가 뛰고 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1949년부터 시작을 했고, 73년에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서 뭐가 됐을까요? 자기네들의 식별력을 많이 했다고요. 이 뒷주머니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리바이스 이렇게 아치형. 그거하고 가죽 패치로 해서 뭐야? 두 마리 끄는 거. 이 모양이 리바이스였다고요. 리바이스. 그리고 1890년부터 501이라는 숫자를 붙이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브랜드가 돼버리죠. 여러분 501이 뭐에 기원된지 아세요? 리바이스 501? 여러분 잘 보면 501이라는 게 뭘로 나오냐면 리바이스가 처음으로 리바이스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창고를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첫 창고가 501번이었어요. 여러분 피자헛이 왜 피자헛이 됐는지 아세요? 피자헛이? 왜 수많은 이름 중에? 피자헛을 만든 그 두 형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오두막을 샀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피자헛 집을 낸 거예요. 피자집을 낸 거예요. 근데 우연히 창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피자헛이죠?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8개라는 거예요. 그 오두막에 창문이 8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피자 만드는 집이죠. 피자. 그 다음에 남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보면은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3개밖에 없는데 이 허트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뭐야? 오두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HUT를 썼대요. 그게 피자헛이 지금의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자헛 로고 보면 이렇게 오두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 5개의 창문이 나왔으면 피자하우스가 될 확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브랜드 네임을 읽다 보면은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는 뭐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보면 네이밍도 쭉 보면 구찌, 그것도 창업자의 이름이잖아요. 많은 부분 막 한 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뜨게 된 이유도 여러분이 아무리 브랜드가 있어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나오면서 노동자들한테 입혀야 될 것들. 그래서 정부가 그 진 있죠? 진을 많이 입혔다고요. 왜? 안 뜯어지니까요. 그리고 제임스 린이랑 말론 브란도가 이유 없는 반항에서 옷 입고 나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리바이스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자연스럽게 자유, 모험, 그리고 독립에 대한
아이콘으로 많이 이렇게 리바이스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리바이스는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남성 브랜드, 아까 모험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960년도부터 회사를 되게 다각도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70년도부터는 뭐냐?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또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1980년도부터 매출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장이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너무 많이 다양화했다. 모자부터 $2,000짜리 옷까지 모든 걸 생산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핵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핵심.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리바이스의 그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리바이스를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고 뭐예요? 다른 거를 사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보통 기업이 크다 보면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브랜드를 관리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차별화, 즉 차이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Back to the Basic이라는 전략을 다시 세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자기네들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아디다스도 나이키 때문에 한참 힘들다가 나이키로 인해서 뭐예요? 다시 브랜드를 정립한 케이스예요. 그죠? 왜? 원래 아디다스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나이키가 들어와서 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거 이걸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뭘로 갔어요? 훨씬 더 좀 철학적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키는 로고가 슬로건이 뭐예요? Just do it이죠. 아디다스는요. Nothing is impossible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정직하고 고전적이고 편안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이런 자기네들의 그 리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전략을 기본으로 돌아가요. 즉 남자, 그런 약간의 뭐예요? 서부, 편안한 거.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삼고 얘네들 이 광고가 이 세탁소에 나오는 이 신이 되게 히트를 쳐요. 한마디로 보면 남자가 세탁소에 들어와서 터프하죠. 쑥 들어와서 자기 혼자 하고 빤스만 입고 같이 기다리는 장면 있죠. 501. 이 광고가 크게 히트를 쳐서 뭐예요? 리바이스의 전통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무슨 타겟팅을 다시 잡는데 얘네들의 핵심 고객, 얘네들의 문제가 바나나 우유랑 비슷해요. 왜? 얘네들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리바이스를 많이 입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청바지를 안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리바이스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를 하느냐? 이 리바이스 애들은 자기네 핵심 고객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본다고요. 25세에서 49세 수준이고요. 얘네들은 요런 내적 동기와 인간적이고 속물스럽지 않고 패션에 관심이 있으나 깊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옷을 구매하고 리바이스 브랜드 애호가이고, 자, 캐주얼을 좋아하지만 너무 정장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청바지를 입을 수는 없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개별 브랜드를 만드는 게 뭐냐? 정장에 가깝고 슬랙스라는 게 편한 옷이야. 편한 옷보다는 덜 캐주얼한 것들, 즉 데커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리바이스가 청바지를 만들다가 면바지를 만들죠. 근데 면바지는 그게 뭐야? 정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세미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리바이스의 핵심 가치를 정장으로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긴 거예요. 이 데커스가 개별 브랜드로 아주 크게 히트를 치죠. 자, 얘네들 그래가지고 뭐 드레스리 뭐 이런 식으로 데커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얘네들은. 자, 브랜드의 핵심은 여기 리바이스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브랜드의 핵심은 일관성의 유지예요. 여러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하고 브랜드를 관리한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첫째 시간에 했죠. 펩시가 그동안 슬로건을 한 4, 50번을 바꿨어요. 멈페시, 조이페시, 멈페시, 모페시, 모페시. 결국은 뭐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펩시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결국. 그럼 왜 바꿨을까요? 자기네들이 실증이 되는 게 되게 많고요.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뉴코크로 바꾸고, 모코크로 하고, 모카크로 하고, 결국 걔네들의 주력 상품이 뭐예요? 코카콜라 클래식이라고요. 여러분, 세븐업도 코카콜라 같은 걸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체리 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러나 결국 걔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언코크예요. 그러니까 기본 핵심 가치에서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고, 브랜드 관리란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차이에 대한 관리라고요. 아까 리바이스도 만들다가 여성 만들고, 남성 만들고, 아동 만들고, 못 사는 사람 만들고, 부자인 사람 만들고, 이러다가 결국 뭐가 없어졌어요? 차이가 없어진 거죠. 옛날에 또 하나의 사례, 파커펜. 파커펜은 어떤 펜이죠? 파커펜. 그렇죠. 만년필, 고급 만년필이죠. 파커펜도 그 실수를 옛날에 했다고요. 파커펜이 한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99센트 펜부터 2,000달러, 3,000달러의 펜까지 뭐냐? 모든 것을 다 통합이라는 이유로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슬로건을 만든 게 Make your way with 파커펜. 99센트짜리에도 파커펜, 2,000불짜리에도 파커펜. 이러면 뭐가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펜들이랑. 그래서 파커펜도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보면 똑같은 우를 똑같이 범해요. 여러분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뭐 만든지 아세요? 아취버거라고 만들었어요. 아취버거. 아취버거가 뭐냐?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이죠. 잘 보니까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네들도 20달러, 뭐 30달러처럼 좀 고급스러운 거, 많이 남는 거를 만들고 싶어서 아취버거라고 만들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버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왜 맥도날드에 가요? 그래서 그때도 CEO가 나와서 한 말이 뭐냐? 우리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리바이스도 똑같은 거죠. 자, 브랜드는 역시 ED가 아니라 ING의 개념에서 계속 관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니베아. 니베아는 독일에서 만든, 여러분, 니베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쵸, 크림. 어떤 크림이에요? 파란색 박스에 니베아라고 크림 스페링으로 이렇게 흘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니베아가 다예요. 크림. 핸드크림, 피부 관리 크림. 일단 독일에서 니베아 크림이 나와서 니베아 애들은 뭘 하느냐? 점점 니베아는 일단 크림으로 나왔죠. 얘네들의 가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의 가치가, 핵심 가치가. 크게 핵심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케어. 누군가, 그래서 리베아 나오면은 맨날 광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 니베아 요거를 뭘로 또 히트를 시키게 하냐면, 요새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니베아 비치볼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세요? 니베아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서 파란색을 해서 니베아라고 해서 비치볼을 엄청 그 선크림 하려고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치볼, 니베아 이런 식의 각인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니베아가 크림만 하다 보니까 경쟁 모방 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방 제품이. 자, 그러면서 니베아가 뭐가 됐느냐? 올드가 돼버렸어요. 올드. 그 안에 이제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제 미스 스칼렛도 뜨면은 바로 이게 나와요. 그쵸? 그렇게 말해야죠. 제발 모방 제품이라도 나와도 좋겠다. 자, 니베아가 나와서 얘네들은 뭘 하느냐? 일단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강력한 시장 지위를 안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니베아를 가지고 크림만 아니라 니베아의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많이 해요. 즉 카테고리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근히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니베아 크림에다 계속 주력을 하는 것보단 넓게 뿌려서 뭐예요? 니베아 자체를 브랜드로 가지고 가자. 여러분 여기 3개까지 하면 또 공통점이 있죠. 보통 유명 브랜드는요 시간이라는 거와 함께해요. 여러분 뭐 깜짝 브랜드로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깜짝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건 트렌드를 타고 가는 브랜드밖에 안 돼요. 그런 건 연예계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번에 뭘 해가지고 4인 프로젝트 그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뭐 기억하는 그 가수 브랜드 중에 오래된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우리 가슴 속에 많이 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니베아는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재활성화하려고, 재활성화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 사이즈를 변화해도 많은 부분 뭐야? 달라 보여요. 큰 통, 작은 통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요. 식품 매장으로 유통 전략을 변경해요. 식품 매장. 그래서 니베아가 화장품에 있다가 슈퍼마켓 파도 뭐예요? 니베아 이렇게 판다고요. 왜? 아까 얘네들의 가치가 뭐였어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얘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팔았다고요. 얘네는 고품질보다는 가격도 맞춰서 가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이. 식품 매장으로 가도. 그렇죠? 그 다음, 광고 캠페인. 니베아, 크림, 뭐, 최고의 크림. 그 다음에 온님이, 뭐, 크림 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브랜드가 올드가 됐으니까 일단은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것도 싹 많이 바꾼다고요. 여러 가지 톤으로. 그 다음에 뭐 니베아 뭐 해가지고 서로 광고를 보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젊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바나나 우유처럼요. 이렇게 태어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브랜드를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식으로 해? 얘네들의 브랜드 확장의 룰이에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부드러움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 속성적으로 가게 되겠죠. 속성적으로. 옛날에 니베아 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다녔던 애들도 많아요. 기억나세요? 니베아 가지고 그게 무슨지 알고 머리에다 척척 바르고 다녔던 애들도 많고, 니베아 가지고 입술 뭐 이렇게 뭐 트면은 여기다 바르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예. 그쵸? 많이, 그러니까 되게 다용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다용도 같은 경우도 사례 찾아보면 많아요. 그 뭐냐,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뭘로 나온 거예요? 아스피린은, 자, 두통제로 나왔죠, 두통제. 근데 아스피린, 그 타이레놀이 들어오면서 아스피린이 시장에서 뺏겼다고요. 그러면서 아스피린이 그 문제를 뭘로 해야 되느냐? 고객을 조용히 관찰해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심장병 예방약으로도 먹더라는 거예요. 하루 하나씩 먹으면 심장병이. 그래서 아스피린이 심장병 예방약으로 이렇게 싹 변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그렇게 뭔가를 해요.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아멘햄머사의, 베이킹소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 베이킹소다가 뭐 하는 거죠? 빵 만드는 거죠. 근데 누가 빵을 만들어요? 그렇죠? 사다 먹지. 근데 아멘해머사가 이제 쭉쭉쭉 매출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소비자를 관찰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이킹소다로 이를 닦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소다로 이를 닦으면 이가 미백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경치약도 남자들 목욕탕 가면 소금으로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또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탈취제로 쓴다는. 또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주부를 보니까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미국은 카펫이죠. 카펫에다 뿌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닦고요. 그러면 냄새까지 싹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거기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베이킹소다는 흰색이에요. 쫙 뿌리죠. 그러면 이렇게 진공청소기 이렇게 할 때 무슨 느낌이 나요? 청소했다는 느낌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브랜드를 되게 많이 만들어버려요. 기존에는 베이킹소다는 여러분 이런 사례 많아요. 삼성 우황청심원. 옛날에 우황청심원은 다 어떻게 생겼다고 믿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삼성은 요 우황청심원 시장으로 딱 들어가고 싶은데 소비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고요. 여러분 막 우황청심원 언제 먹어요? 위급할 때 먹는 거죠. 애가 막 거품 먹고 이러는데, 야, 이거 씹어 먹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져요, 물로. 그래서 그게 이 물로 먹는 우황청심원이 환의 시장을 넘어갔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는 나는 이런 의도로 줬는데
딴짓거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빨대를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함을 줬는데 명함으로 그거 안 하고 명함으로 이쑤시개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새로운 용도를 봐서 그게 많아지면 뭐예요?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니베아 바디 뭐 이렇게 뭐 헤어 케어 뭐 이런 식으로 샤워 앤 베스 이런 식으로 다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버렸다고요. 개별 브랜드라기보단 뭐예요? 니베아라는 이름을 공동으로 쓰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패밀리 브랜드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니베아는 케어라는 자기네 속성을 기본으로 쫙 브랜드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런 패키지나 이런 거에서 아이덴티티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손상당하지 않는 게 뭐야? 니베아라는 거야. 니베아.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냐? 자기네의 모든 속성 중에 공통적인 게 블루라는 게 있잖아. 네. 사람들 대규모 조사를 해봤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니베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는 게 뭐냐? 니베아라고 이렇게 필기체로 있는 거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그 다음 엄마의 손길. 그 다음에 가족.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광고 캠페인을 블루 매니페스토라고 해가지고 시리즈 광고를 계속 때린다라는 거예요. 블루 하면 니베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니베아 이게 자기네들의 그 브랜드 아크텍처. 니베아라는 중심 속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쪽 바깥쪽으로 가면 뭐예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니베아랑 약간 속성이 조금 멀어지는 거죠. 립스틱, 립 케어, 이런 것처럼요. 요 안에는 니베아의 가장 근접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 얘네들의 라인업.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이렇게. 네. 니베아라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니베아라는 속성을 가지고 팔아먹을 뭐예요? 그냥 그것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제 미스 스칼렛이라는 게 뜨게 되면 미스 스칼렛 벨트, 지갑, 이런 식으로 당연히 파급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만큼 초기에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요. 지금은요, 뭘로 심어주냐라는 거죠. 지금 부장님이 미스 스칼렛에 대해서 걔네 핵심 아이덴티티가 웹에다가도 투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웹, IBC의 개념이죠. 통합 마케팅의 개념이니까요. 이게 그 사람의 뭐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광고도 이제 스칼렛 오하라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괜히 만드는 거야. 괜히 홈페이지에다가 몇 살 기념해가지고 뭐하고 자기네들이 모인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괜히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칼렛 오하라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핀과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식의 블루라는 컨셉을 가지고 쭉 얘기를 풀어나간다고요. 네. 자, 여러분, 브랜드 확장 시 가장 주의할 것은 역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브랜드는 딴 게 없어요. 높은 퀄리티에서 기초를 해요. 네. 일단, 상품력이 떨어지면 브랜드는 사기라고요. 네. 이거는 근본이죠, 근본. 네. 핀이 좋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뭐해도. 자, 기타 브랜드 전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사례로 보는 브랜드 성공의 실패 사례. 구찌도 실패를 한번 해요. 구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상류층한테 팔잖아요. 구찌는. 근데 은근히 파올로 구찌라고 하나 만들었다고요. 네, 저가 브랜드로요. 그리고요. 일반 대중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다고요. 왜요?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애들도 있어요. 알마니는 했죠. A&O인가 뭔가 나왔죠. 그런데 알마니만큼 나온 건 없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알마니라는 이름을 쓰면서 뒤에 숨기면서 개별 브랜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구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얘네 포스터예요. 기존에 있는 구찌 애들이 좀 멍찌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일동 트루맘 같은 경우에도 일동 트루맘이 나왔을 때 시장은 수입, 아니면 국산, 고가, 아니면 저가, 이런 식으로 이게 축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즉 뭘까요? 수입산 아니냐? 국내산. 그러니까 즉, 이 당시에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관찰이 중요하다고요. 일단 비싼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 비싼 게 좋은 거다. 게다가 이 분유 시장이나 이런 걸 잘 보면은 애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그럼 산부인과에서 간호원이나 이런 그 유아하는 사람들이 애기들한테 분유를 먹이겠죠. 그럼 그 분유가 걔가 분유 뗄 때까지 결정이 된대요. 왜?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갈 때 뭐 먹으냐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였어요 하면요. 웬만하면 그거 먹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산부인과에 있어서 고급 브랜드를 많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분유하고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도 하지만 이런 B2B의 개념도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요새는 뭐 궁인이 뭐니 해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예. 계속 프리미엄을 매기려고 하니까요. 일동 트루맘은 아주 간단한 전략을 해요. 즉 얘네들은 원유라 그러니까 즉 보면 여기가 좀 비어 있죠. 이쪽이. 근데 수입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입하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짬뽕 전략을 하죠. 만드는 건 일동이 만들고요. 뭐만 갖고 와요? 그렇죠. 원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원료만. 네, 원료만. 그러면서 얘네들이 일단 뉴질랜드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원유의 순도와 제조 공법만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국내 얘기를 하고요. 시장을 이렇게 원유냐, 예. 원유가 그 최고급 원유냐, 최고급 원유가 아니냐라고 해서 얘네들도 고가 시장으로 확 올라가 버린다고요. 얘네는 늦게 들어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잘 벌고 나서 그걸 브랜드로 확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고, 자, 그래서 일동우디스가 유아식 시장에서 후발 시장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뛰어난 분유. 여러분, 요게 뭘까요? 인텔에서 말했던 뭐야? 성분 브랜드라는 거예요, 성분 브랜드. 차별화할 수 없으면 뭘로 차별화하면 돼요? 성분으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성분으로. 얘네들이 뉴질랜드에서 정말 뛰어난 거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걔네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관성 있게 누구죠? 이 여자가? 그 처음에 한 여자? 김미수. 네. 그리고 걔 누구지? 하여튼. 홍리나? 홍리나 아니야. 홍은이, 그쵸? 홍은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약간 좀, 결혼을 했는데, 약간 좀, 윗레벨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광고를 쫙 때렸다고요. 자, 즉, 포지셔닝, 트루맘은 독자적인 포지셔닝은 깨끗함, 신선함, 안전함, 이미지 강화하면서 대응 전략으로 얘네들은 이런 식이래. 원료의 차별화, 제품의 차별화, 즉 100% 방법, 즉 원료를 가지고 얘네들은 차별화를 해버려요. 그 전에 얘들은 다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자, 여러분 또 하나, 뭐 워시본 코스비라는 회사는 그 푸드 회사예요. 푸드 회사. 예. 여러분 원래 이런 푸드 회사, 소비제품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 브랜드 개념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다 브랜드를 많이 쓰고 소비자의 욕구가 되게 이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했느냐? 워시본 커스비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이제 푸드 회사인데 자기네들의 제품보다는 여러분 캐릭터도 브랜드예요. 캐릭터도. 예. 얘는 캐릭터 대변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이런 걸 한번 써먹어도 돼요. 뭐 오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 놓고 걔를 대변인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돈을 벌려면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조금 몇 가지 얘기 드리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쇼핑몰을 차려서 돈을 버는 건 오프라인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오프라인 매장 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위치. 위치는 왜 위치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지금 밀집도를 보는 거겠죠. 오프라인 매장. 그거를 가지고 샵을 내죠. 그죠? 뭐 샵도 꾸미고요. 그죠? 그게 처음에 고객의 밀집도가 없고 이러면은 뭐야 아무리 해도 망하겠죠. 근데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는 그거라고요. 쇼핑몰은 그 반대로 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쇼핑몰은 처음 나온 쇼핑몰은 무인도예요. 아무도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것도 없는 트래픽이 이제 걔네들 그걸 트래픽이라고 말을 하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밀집도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일단은 가게부터 차린다고요.
가게부터 차리고 나서 그 앞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왜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죠. 트래픽을 일단 끌어놓고 나서 오프라인 매장 가는 거 보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나서 거기다가 싹 들어가서 샵을 해서 목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 하는 사람은 샵을 차리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또 뭐 쇼핑몰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전화를 많이 걸면 걸수록 매출이 좋아져요. 근데 소비자한테 전화를 걸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전화를 주십시오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전화를 주십시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저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후자가 훨씬 더 전화하기가 쉽다고요. 내가 누구를 찾으면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회사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의 모든 고객 상담을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말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가상의 인물이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 진짜 인물이라면 얘가 스캔들 일으키고 어디 가서 술 먹고 꼬장 부렸어. 이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얘가 뭘 했느냐? 머리 좋아요. 얘 이름으로 베티 크로커라는 얘 이름이 베티 크로커예요. 얘 이름으로 요리집을 계속 냈어요. 요리집을. 베티 크로커스의 여러분 이거 죽이죠? 예. 왜? 얘는 절대 말썽을 부릴 애가 아니라고요. 예. 뭐 연예인 매니저 뭐 이렇게 연봉 계약할 것도 없고 뭐예요. 만들어 놓은 인상. 얘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베티 크로커가. 근데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게 시대의 변이하면서 얼굴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죠. 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쵸. 시대의 니즈예요. 옛날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아줌마 인상이었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바비 인형 사이트에 가서 1940년도인가? 몇 년도 바비 인형 보세요.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비 인형이 그게 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비 인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바비 인형이? 원래 바비 인형이 만들던 사람은요, 그,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인형 만들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딸내미가 인형을 이렇게 갖고 노는 거를 보고, 원래 그 바비 인형 만들기 전에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러니까 꼬마 애들을 보면 종이 인형을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종이 인형. 예, 종이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인형 해가지고, 이 거리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노는 거 보니까, 곰돌이 인형 이런 거 있죠. 걔가 이렇게 인형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입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죠. 좀 관찰하는 자세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를 해가지고 얘가 처음으로 입체 인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입체 인형을. 그리고 나서 가방에다 돌아다니면서 가방에다 이거 팔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갔는데 되게 웃긴 얘기예요. 매장에 갔는데 어떤 그런 비슷한 입체 인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체 인형은 얼굴도 되게 섹시하게 생겼고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가슴이 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 샵이 뭐냐면 성인샵이에요. 성인샵. 네. 그러니까 성인들 아이돌 이런 거 있죠. 요걸로 만든 건데 이 친구가 뭐냐? 그걸 가지고 딱 머리에 감을 잡은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기는 애기 인형을 갖고 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애기 인형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면밀히 보면 애기가 애기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애기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노는 거였다고요. 걔가 애기 둘이 노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우유 먹여주고 뭐 하면서 뭐야 엄마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보니까 딸내미를 잘하고 노는 거 보니까 얘가 커서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섹시한 여자의 그런 상 있잖아요. 그런 여자가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그 옷 입을 때 이렇게 옷 만들고 할 때 그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비 인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딸내미 이름이 바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 인형이 모든 여자애들이 되고 싶어 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금발에
길쭉길쭉 말도 안 되는 그 몸매에 가슴 크고요. 예. 바텔사가 만든 그게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예. 여자아이들한테 쓸데없는 거. 예. 뭐 이게 뭐 이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 인권 단체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건 또 바텔사 입장에서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롤 플레이를 알려주고 뭐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또 그거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세요? 양배추 인형 히트 쳤던 거? 양배추 인형도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애들의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애는 어디서 나와서 유럽 사람들이 양배추에서 꺼내왔다? 그래가지고 양배추 인형 만드는 본사에서는 모든 인형을 양배추 이렇게 만들어 거기서 직접 꺼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다고요. 왜요? 경험제 브랜드는 환상과 유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그리고 나서 바비 인형 갖고 팔아먹고 나서 안 되니까 캔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집 만들고 바비의 부엌, 바비의 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잘 보면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뭘까요? 계속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펩시. 펩시는 콜라죠. 근데 펩시가 골 때리는 일로 하나 성공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뭐 마셔요? 물 마시죠. 물. 커피 마시죠. 물도 마시지 커피 마시죠. 근데 펩시가 잘 보니까 코카콜라에, 아니, 커피에 뭐 들어있어요? 카페인 들어있죠. 그렇죠. 콜라에는요.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그럼 왜 아침에 콜라를 안 먹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커피를 먹는 것보다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냥 쉬고 그냥 콜라를 먹어도 좋을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감하게 펩시 AM을 만들어요. 네, AM.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박아놓으려고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멋진 남자가 딱 일어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통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네, 커피 가는 냄새 싹 나오고. 근데 얘는 딱 일어나자 아침에 냉장고에서 펩시 AM을 딱 꺼내서 꼴깍꼴깍 먹어요. 머릿속에서 팍 그냥 시원한 거죠. 그리고 창문을 쫙 열어. 펩시 AM. 그래야 성공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펩시 AM을 성공한 다음에 얘네들이 또 욕심을 부려서 이제 물을 팔아먹고 싶어요. 네. 즉 에비안이나 뭐 페리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잘 보세요. 콜라 팔아먹는 것보다 물 팔아먹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과감하게 크리스탈 펩시를 만들어요. 크리스탈 펩시. 즉, 물이에요, 물. 예, 물. 근데 이거는 먹히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펩시를 먹으면 뭘 먹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펩시 하면 톡 쏘는 청량음료. 근데 물에서는 그런 맛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용기도 크리스탈 만들었어. 용기도 정말 크리스탈 보여주려고. 뭐가 중요한 걸까요? 펩시가 그걸 만들건 뭐하건 간에 뭐예요? 소비자는 지각하는 걸로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펩시가 잘한 거 하나 있잖아요. 코카콜라보다 한 빨리 먼저 들어와서 피자를 먹었죠. 피자를 먹었잖아요. 피자, 세계적으로 큰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가 누구예요? 피자헛이죠. 여러분, 피자 먹을 때 음료수 뭐 먹어요? 왜요? 왜 콜라 먹어요? 그죠? 주스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콜라 먹어야죠. 그거 도대체 누가 가르쳤는데요? 펩시가 가르친 거예요. 피자 먹고 콜라 먹어라. 그래야 궁합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막 팔아먹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하고, 제너럴 푸드사는 커피 시장이 아까 펩시콜라처럼, 펩시 AM 막 이런 것처럼 공격을 받아요, 이렇게. 커피 시장이 계속 위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푸드사는 자기네들의 커피 브랜드를 소비자 성향에 조사를 해서 세그를 해요, 세그. 그래서 다 브랜드를 만들어요. 일단, 보통 인간이 먹는 레귤러 커피는 맥스웰 하우스가 잡는다. 그 다음에요. 디카페인. 카페인이 적은 거는 샹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무카페인은 브림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까요? 여러분, 이 개념은 브랜드 아키텍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개념이죠. 모든 시장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시장의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높여버리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우유 팔아먹을 때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오렌지 주스 회사들이 오렌지 주스를 팔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너무 조금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한 병에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가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오렌지 팔던 사람들도 그건 문제야. 우유 파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 왜 테니스를 치고 콜라는 먹어도 되는데 우유를 먹거나 주스를 먹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그렇게 규칙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를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유 회사하고 밀크 회사에서 뭘 했냐면 용량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 2000cc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제품을 먹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걸 먹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피자 먹을 땐 콜라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상황을. 몸이 허약하거나 위급할 땐 우황청심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몸이, 센트룸은 뭐 할 때 먹고,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스 회사에서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초기 광고가 뭐였냐면, 학교에서 꼬마아이가요,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근데 여자아이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가. 그것도 이따만해 큰 거를.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먹어요. 그 꼬마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걔를 계속 보겠죠. 그 여자랑 탁 눈이 마주쳐. 걔가 오렌지 주스를 팍팍 먹으면 마셔요. 이만한 거. 그리고 그 다음 광고가 테니스 치는 여자. 테니스를 탁 쳐요. 끝나고 나서 오렌지 주스를 이따만한 거 팍팍 마셔요. 계속 보여주면 오렌지 주스는 그때만해도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만해다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참 재밌죠. 자, 그래서 브랜드 리뷰를 보면은 여러분, 자, 지금까지 한번 보면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은 실패 요인이 대단한 거에서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잘 보면 실패 요인도 되게 뻔한 데서 나오죠. 여러분, 많은 부분 지켜야 되니까 기본 룰을 안 지켜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의 포인트는 여러분 뭘까요? 브랜드의 성공의 포인트는 일단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해서 일단은 빨리 침투를 했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 성공 요인이 뭘까요? 일관성을 지킨다. 일관성을. 자기가 해야 될 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하우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아무리 뭐 해도 변하지 않는 방법.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핵심 가치를 선택한 다음에 꾸준히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럼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럼 브랜드 전략 이런 거는 왜 필요할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브랜드 기획서에 대한 리뷰는, 자, 첫째,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 부품의 이사의 사명 및 상징 변경 제안서. 보면은 일단 추이, 환경, 이건 여러분 그냥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획서예요. 사례 분석, 이사의 아이덴티티 분석, 메인 컨셉, 프로젝트 관리.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마 내일쯤에 이렇게 PPT 파일로 다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더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시장 전체를 분석해 보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거 뭐예요? 엄브렐라 브랜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쭉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교재에 있으니까. 엄브렐라 브랜드를 쓰는 이유는 이런 전자제품, 이런 관여도가 높은 거는 엄브렐라 브랜드 쓰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소비자의 욕구가 조금씩 변한다고요. 평면에서 스피커 내장형, 외장형 이런 거니까 브랜드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인 확장을 하는 게 낫겠죠. 라인 확장을. 그렇죠. 하우젠 해가지고 냉장고 소형은 하우젠, 대형은 몬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단 하우젠 하나 만들어 놓고 쭉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죠. 자,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 옛날에 퓨전이라는 이렇게 트렌드가 있었어요.
제1기획에서 발표했던 뭐 fun, utility, stability, identity, online 요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라고 해서 자, 이 친구들에게 매핑을 해서 전자제품은 rational하고 그 다음에요 high involvement, 관여도가 높은 상품군이다 라는 걸 잡고 요 공간에서는 뭐 이런 거 쭉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고 인지하고 느끼고 태도를 갖고 뭐 구매를 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변경 사례는 쭉 이렇게 외국 것들에 대한 게 변경을 하죠. 이렇게 트렌드, 뭐 루슨 테크놀로지나 신세계, 뭐 NX, 뭐 삼성, LG, 뭐 엘리안츠, 뭐 이런 거, 글락소, 제일제당 옛날에 한때 이거였잖아요. 그다가 싹 또 바꿨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를 잘 보면은요, 그 회사가 뭐에 추구하려고 하는지 딱 보여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변경하는 회사는 뭐를 향후 더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보인다고요. 예. 여러분 뭐 증시 투자할 때 이런 거 보면 이게 힌트적인 부분이죠. 자, 이렇게 CI 바꾸는 이런 사례들. 여러분 잘 보세요. 하여튼 하나 바뀌었죠? 너무 이런 식의 마크가 있으면 바꾼다고요. 여러분 LG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아세요? LG가 이름 바꾸고 나서 LG의 첫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랑해요 LG. 왜 그랬을까요? LG 핵심 가치예요. 어정한 거예요. 기술력이 좋거나 뭐가 좋으면 일단은 뭐 삼성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요. 싸거나 이러면 대우. 예. 그럼 어정하면 뭐예요? LG. 예.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LG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LG에서 수없이 자기네들 아이덴티티 변경하면서 수없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꿨을 거 아니에요. 뭘 포커스로 잡느냐. 어정한 게 그냥 사랑해요 LG예요. 예. 왜? 그 시장도 꽤 크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 특별히 뭐 하다라는 것보다 근데 좀 LG전자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성은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싸게 가는 거야. 근데 그 어정한 상태에서는 LG라는 브랜드가 딱 버티고 있죠. 네? 자, 뭐 이런 거. 자, 맥스, 뭐 이런 거예요. 쭉 보면, 외국의 좋은 거를 보면, 워드 마크예요. 아니, 워드 타입이 많죠. 왜 워드 타입이 많을까요? 알기 쉬우니까요. 또요. 글로벌로 갈 거니까. 특별하게 뭐 그림을 넣어주면 여러분 저기에서는 되게 좋게 받았는데 저기에서는 안 좋게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또요. 비용 절감. 여러분 아주 비용 절감 아주 무식하게 생각해 보세요. 명함에다가 찍은데 애플 사라고 해봐요. 그거 맨날 팔도 몇도 해야 돼요. 이것도 피곤한 인상이 피곤하죠. 요새 뭐 이런 거보단 또 많이 가는 게 우리나라 잘 보면 이니셜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기업 자체가 특별한 색을 갖고 있는 것보다 무색무취하게 더 낫다고요. 그렇잖아요. 뭐 농심이라고 했으면 농심은 너무 좀 고색이 있죠. 그러니까 농심이 전자제품을 만들면 make sense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그거는 실질적인 문제라고 하던데 잉크테크. 네. 잉크테크는 뭐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잉크테크가 뭐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 나노 기술 있죠. 이게 되게 많이 뛰어나대요. 이게 인쇄할 때도 나노 기술로 박는데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불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지. 은나노. 요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걸리는 게 뭐냐? 이름이라고 이름. 잉크테크. 잉크테크잖아요. 잉크테크. 리피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보면 기업 브랜드 회사가 많기 때문에 SK, 대우 뭐 이런 거니 보면은 무색무취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은 뭔가 딱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고요. 잡고 들어가는 부분. 왜? 개별 브랜드 속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 IBM. IBM은 원래 풀 약자가 뭐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그런데 요새 컴퓨터가 옛날에는 그런 머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뭐야? 그걸 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IBM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토시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어디 브랜드에 있는지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짜고, 자, CI의 기본 방향 내부 외부 해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여해야 될 거 여러분 쭉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 했던 거 있죠. 뭐죠? 고객들은 연상 맵을 맺는다고 했죠? 네,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이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뭘 추구할 거냐. 지금 이사님이 말한 것처럼. 통합으로 갈 거냐. 기술 베이스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인터액티브 쪽으로 갈 거냐. 뭐, 가치로 갈 거냐. 근데, 그런 고민은 내가 봤을 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생뚱맞은 걸 잡지는 않아요. 하나만 잡아도 뭐예요? 기술을 잡아도 가치가 만들어지고요. 가치가 잡으면 기술도 많아지는 거예요. 네. 뭐가 선이냐, 뭐가 후냐지. 뭘 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버리는 건. 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관리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케이스 두 번째. 뭐 이거 주얼리, 패션 주얼리를 만드는 거에서는 똑같은 프로세스로 많이 시작을 해요. 프로젝트, 시장 동향을 봐서 한때 한참 저가 패션 주얼리가 많이 만들어진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주얼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그냥 덩어리로 줬어요. 이렇게 막 청담동이지 어디 가면은 셔터 내리고 하는 데 있잖아요. 손님들 와야 셔터 열어주고 그 안에서 그 이렇게 해주는 게 있죠. 혼수 가지고 뭐 가면은 막 돼지 근 막 이렇게 해주고 그 사모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장이 열려버렸죠. 미니, 뭐, 골드니 뭐니 해가지고요. 저가 뭐 이런 걸로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도 잘 보면 그게 다른 산업에 연결이 돼서 똑같이 열려진다고요. 화장품도 열려지는 게 뭐, 미샤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연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미니 골드가 나오니까 뭐예요? 뭐, 줄리의 신이 뭐니 이렇게 펑펑펑 튀져 나왔죠. 그것도 20%가 돈을 벌지 나머지 80% 돈을 못 벌어요. 네. 자, 보면, 쭉 보면 이제 주얼리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들어와서 국내 보석 브랜드, 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미니골드나, 뭐, 이렇게, 뭐, 미니골드, PR 사례, 뭐, 골든 듀, 뭐, 이런 거, 고가 브랜드, 뭐, 티파니, 이게 좀 분석할 때 좀 안 맞죠? 미니골드는 저가고, 티파니나 뭐, 골드는 고가인데, 그죠? 일단은 이렇게 쭉 보고 내가 봤을 땐 이게 같은 레벨로 묶여지는 부분이 없어. 일단 실무 사례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오용도 한다라고요. 쭉 보면 자 그래서 뭐 JMVM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측면 제품 측면 사회 측면 시장 측면에서 쭉 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 쭉 보면은 뭐 BCG를 가지고 아마 이 회사가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회사 이걸 하려고 발주 놓은 사람이 아마 그 셔터 내리고 이 보석상을 하다가 이렇게 개별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 거에 대한 프로포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전개를 보면 왜냐면 이거 하잖아. 핸드메이드 제품에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핸드메이드로 하고 고정 고객 확보했다라는 건 전화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데 근데 고품격 주얼리로 가서 일단은 자기네들의 그 고정 그 핵심 가치를 여기로 옮겨서 그 다음에 아마 일로 갈 때는 개별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머릿속에 이제 좀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여기 다 나와 있네. 확장해가지고 패션 브랜드가 일단은 자기네들의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스칼렛 이런 것도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생각 안 나면 전략을 소설 쓰지 마세요. 소설 쓰지 말고 비슷한 사례를 다른 업군에서 찾으세요. 네, 다른 업군에서 그러니까 한 거를 생뚱맞게 우리 산업군에서 쓰죠. 그러면 그건 새로운 전략이 될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 뭐가 있지? 김치 브랜드에서 옛날에 황혜성 할머니 쓴 거 있죠. 김치 브랜드 뭐지? 종갓집. 종갓집에서도 잘 보면은 누구랑 대응을 많이 했어요? 종갓집이 처음엔 개근김치랑 많이 싸웠다고요. 개근김치가 뭔지 아세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근으로 파는 김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별화를 뭘로 했어요? 개근김치의 장점은 뭐예요? 맛있어 보여. 막 이게 막 꺼내놓고 파리도 있고 막 하지만.
근데 상품 브랜드, 상품 김치는 뭐야? 안 맛있어 보인다고요. 다 패키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갓집에서 건 게 뭐예요? 위생을 걸었잖아요. 더러운 김치로 만들어버리고 깨끗한 김치로 만들어버렸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농심김치랑 또 부딪혔다고요. 왜? 각자 상품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쓴 게 누구예요? 황혜성 할머니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 있죠? 이 시대의 마지막 상궁. 근데 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딱 CF 나와서 김치는 손맛이요. 딱 이렇게 해줘가지고 뭐야? 품질. 이쪽으로 종갓집이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처음에 브랜드가 없으면요. 브랜드를 전이해 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PPL을 많이 쓴다. PPL 제가. 그러니까 스칼렛이라는 브랜드, 내가 추구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예. 그래가지고 걔를 전속으로 쓰면 돈이 많이 들고 후원을 하는 거지. 스폰을 하고. 예. 아니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리스틱이라는 그 회사처럼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입술 찹스틱 회사. 예, 이게 입술 튼 때 이렇게 바르는 회사. 그 회사는 어떻게 그 PPL 같은 걸 했냐면 처음에 지네끼리 그런 거 있잖아. 입술이 이쁜 사람, 연예인들 막 이런 걸 했다고. 예, 그러면서 은근히 PR 들어오면서 걔 이름을 써먹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래다가 블리스틱이라고 이렇게 이름 넣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어필이 되니까 연예인들도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입술을 갖고 있다라는데. 그러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정말 외국인들 연예인들 뭐 하고 해서 일반인들 이런 입술, 미국에서 이쁜 입술상 뭐 해주고 그 뭐 시상은 또 외국인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수없이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보면은 뭐 해변에서 뭐 올 여름 뭐 키스하고 싶은 연예인 뭐 매드니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야매식으로 약간 이렇게 돌려서 쓰면 거라고요. 또 어디 뭐 가면은 놀러와 뭐 이런 토크쇼 가보면 이렇게 사회 진행자가 물어보잖아. 아, 이번에 여름 휴가 가기 1위로 뽑으셨다면서요? 아마 하하하 우고 은근히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리서치 회사가 요새는 정말 리서치를 안 해요. 요새는 리서치 회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리서치를 많이 해요. 홍보성 리서치를. 그런 것도 많이. 뭐 이런 거 이슈를 만드는 거 머리핀 이쁘게 잘 쓰는 거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 보면은 연예인들 약간 좀 여리고 뭐 하려면 흰 머리띠 이렇게 찍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머리핀의 히스토리 뭐 이런 거를 담아주어서 전통성 없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뭐 이렇게 제에서 뭐 자기네들의 메모리, 밸류, 뭐 이모션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넓혀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 브랜드 40대인가? 처음엔 이렇게 브랜드를 넓혀 나간다라는 거. 그럼 반드시 여기는 개별 브랜드라네. 개별 브랜드를 해야만 하겠죠. 그치. 20대는 할로우팩이겠지. 왜? 얘네들은 돈 많은 아줌마들을 엄마들을 추구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10대는 그게 싫거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줄리엣이 이런 식으로 했나 보다. 예. 자, 뭐 이렇게 only one 뭐 이렇게 주얼리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밍 개발. 뭐 소드, 카프, 뭐 레우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의 브랜드 네이밍 기획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건 뒷부분을 보면 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브랜드 관리 조직하고 브랜드 매니저의 자기 개발만 우리가 쭉 보고 끝내도록